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잘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코스닥은 밀리고 코스피는 오히려 또 상승 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원에서 가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개별 종목 장세로 돌기도 하고 묻지마 상승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과 하락 개별 종목 이슈로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쉽지 않은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오늘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상담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동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려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채널을 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TV 채널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오늘 박정식 전문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전 시간에 잠깐 나와서 워낙에 또 저희 반응이 시청자분들께 좋습니다. 이지환 멘토 그리고 이지환 전문가 이 시간에 위원으로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워낙 이제 순식간에 나왔지만 예. 박정식 위원의 자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네, 바로 출발합니다. 3863번님의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서원이라는 종목 들어와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 부탁해요.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또. 네, 뭐 예사 같은 건 철강하고 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이거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또 연간 단위로 한번 또 보면은 자. 14년도, 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이렇게 매출액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었고, 자, 작년에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14년도 이거 3,286억 정도 돌파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과거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더 실적이 더 좋아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출액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겠고, 자, 유보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서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보면 되겠고, 자, 왜 이게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 엮였나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운 게 남성부터 해서 뭐 주연택까지 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련주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최홍건 사회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인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서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게 이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 정도 지금 올라왔는지 그걸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자, 1,100원짜리가 3,030원까지 100% 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에 좀 띄웠던 여기에서도 좀 다는 좀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가 좀 잡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크게 좀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다 해서 그 회사들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가지 못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1825번님 SK하이닉스 여쭤보셨습니다. 93,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워낙 뭐 오른다라기보다는 뜨겁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 부분에 걸쳐서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과열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호재가 바닥론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 쪽과 단순히 이제 호재만 반영돼서 지금 차트만 오른쪽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 쪽은 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분기까지도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할 수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후공정 이후에 시스템 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SK하이닉스 93,30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75,000원대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일단 좀 눌려지는 눌림목을 좀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제부로 좀 보시면 이제 미국장이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이 급등한 데는 대부분 외국인의 힘을 빌었고 이 외국인들은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를 활용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이 프로그램 물량 특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인 SK하이닉스는 조정받을 개연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종목은 지금 가파르게 올랐지만 85,000원 전후까지 좀 눌러줄 수 있다는 관점을 좀 견지하시면서요. 여기까지 눌림목을 찾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보유하면서 8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10만 원대 이상까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을 하셨다면 비중 좀 줄이시고 전체적으로 눌림목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법 좋겠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들어봤고요. 다음은 2772번님의 SNK 폴리텍 8,256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갈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기 눌림목에서 살짝 좀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좀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전체적인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기술적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파동을 치면서 올라올 때 보면 항상 이런 꼬리를 달면서 자,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꼬리는 크게 달리지 않았지만 오늘 지금 한 어제 그제 해서 3일 동안 해서 음봉이 지금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흑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흑삼이 나오더라도 이날 16일 날 이 양봉의 절반만 깨지면 않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흑삼이 나오면서도 아니면 그 뒤로도 음봉이 나오면서 절반을 깨게 되면은 더욱더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8,500원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 이탈한다 하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빠지면은 이게 한 6,400원대 오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21선이 분이기 때문에 6,4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자, 121선 라인을 기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때는 목표가는 한 9,800원에서 9,900원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자, OLED 쪽 관련된 좀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발생했을 때 이 종목도 국산화 정책으로 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OLED, 이 회사는 OLED지만 LED 쪽에서의 대형 IT 업체들이 신제품들을 많이 대거 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낮게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O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4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비율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유보율이 조금 안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길게 봐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저는 이 회사한테 좀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데 저기를 안 줘요. 배당금을 안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지난해도 뭐 주당 순이익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212원, 그 다음에 연결 봐도 716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배당금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배당금 좀 지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지급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회사리 좋은데 왜 배당금 안 주는지.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5327번님 유니쌤 4,480원에 비중 30% 이지연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보시는 종목은 4,480원이고요. 네. 매수가격은 상당히 잘하셨다 그렇죠. 미리 이렇게 선점하시는 가격대는 상당히 좋게 좀 나오셨고, 다만 이제 좀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잘 끌고 올라오셨는데 이제 좀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좀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유니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잠깐 화면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의 지금 펄을 보시면은 2017년에 8배, 작년에 4배, 올해도 좀 반도체 전체가 실제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9.8배,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주가는 상당히 못 올랐습니다. 밑에 PBR도 보시면은 지금 뭐 1배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로 중소형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멘텀이 좀 들어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편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5,000원 전후에서 좀 조정을 받겠죠. 눌림목 조정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1차적으로 5,800원과 6,450원 좀 사이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좀 천천히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이후까지도 우리가 좀 가격대를 좀 짚어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연 멘토님 명함을 살짝 이름을 좀 잘 보이시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55번님의 이지 웰페어 1,500원에 비중 35%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엽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주었던 종목인데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조금 기술적 분석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또 단기적인 좀 상승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때보다도 이런 121선이라든가 61선 이 자리를 좀 잡을 때 왜냐하면 여기에서 좀 이탈을 하면 이탈한 음봉이 나오면은 좀 짧게 뭐 손절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드네. 뭐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조금 높게 좀 잡으셨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뭐 이 회사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상품 쪽, 뭐 여행 쪽, 매출 쪽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매출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좀 높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ROE가 지금 한 7%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예상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내후년에 1,112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가게 되면은 21년도에 예상 수정치를 반영해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배당금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배당금으로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3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 한 9,300원에서 9,400원대 이때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 주식을 살 수 있을 때는 눌림목에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게 맞고, 그 눌림목 자리가 이탈을 하면 빠르게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 9,300원에서 9,400원 이 정도 미래 예상치를 반영해서 주가를 한번 봐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웰페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8023번님은 두산 피어셀 9,300원에 비중 40%. 이전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비중이 조금 높으시다 그렇죠. 그 전체적인 이제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고 40%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워낙 상장 이후에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기대감이 바로 이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중대형화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 두산 피어셀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지금 사실 이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현재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미래 가치를 아무리 반영을 해서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간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주가는 좀 행보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9,300원 정도 되시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에 지금 매물대가 9,300원대부터 이제 위쪽으로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상당히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고 기간 조정의 기간도 상당히 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9,300원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한 7,800원대에서 9,300원대 박스권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9,300원 정도 본전 가격에 다다르면 일단 비중은 절반씩 좀 줄여 나가십시오. 상당한 기간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튀려면 상당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40%는 너무 많다.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줄이고 매수하신 가격대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좀 먼 미래를 보더라도 9,300원대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477번님, 한솔테크닉스 9,140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비중이 한 20%인데 지금 저는 우리가 한 번씩 그룹주들이 가는 그런 시대도 한 번씩 있었어요. 무슨 그룹주 관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솔 그룹주 전체가 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이제 한솔 케미칼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한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에서 강력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 분석으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매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이게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이게 이제 ROE 쪽에서의 그다음에 EPS 쪽에서의 숫자가 마이너스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LED 쪽 칩 제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LED 인꽃 그다음에 웨이퍼 뭐 태양광 발전 모듈 그래서 태양광 쪽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LED 쪽 우리가 내년에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과거에 이제 그 LED 제품이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마이크로 LED 쪽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대형 IT 업체들이 이 제품들을 장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좋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좀 미래를 좀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죠. 내년에 한 1조 지금 매출이 좀 가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을 쭉 살펴보면요. 자, 17년도에 305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18년도에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해서 이전에 17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 이 영업이익도 올해 지금 예상치에서 뛰어넘는 부분 그 다음에 20년에도 또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년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19년도부터 해서는 이 한솔테크닉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상승했을 때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조정이 3일 동안 나오니까 핸들링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간 종목이든 장기적으로 간 종목이든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핸들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핸들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지더라도 저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7,300원에서 7,4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다 하시면은 만약에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9,000원이라든가 매수가 한 9,100원 정도 올라온다 하면 정리를 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여기도 오지 못하고 자 21선이 붕괴가 된다 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지금 주셨고요. 5097번님, 셀트리온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17만 원의 비중 20%. 딱 요즘에 사신 것 같은데? 아니면 사셨다가 계속 가지고 계시던지?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시기가 좀 만감하기 좀 어려운데 가격대 뭐 17만 원에 사셨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바이오시뮬레이션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램시마 출시 이후에 램시마 SC 제형 등 제형을 좀 달리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 신약으로 출시된 호주마 등도 반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램시마의 SC 제형과 함께 램시마의 유럽 진출이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을 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한 2,400만 주에서 2,080만 주까지 300만 주 이상 급격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단락을 주면서 다시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공매도가 좀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좀 보시면은 8월 달에 저점을 만들 때 바닥권이 상당히 거래량이 대폭 터지면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좋아하는 이제 이중 바닥의 형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상승에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하락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만 원 정도였으면 충분히 내년 한 1, 2월 달 안에 2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신약 출시 이후에 모멘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셀트리온의 주가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펀더멘탈만 가지고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술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목표 가격을 22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도달하는 거리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9920번님의 한국전자인증 매수해도 될까요? 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전자 인증. 네. 자, 보안주죠, 이게. 이전에 한번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이제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어요. 우리가 주가를 이제 조정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이제 보는데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주는 패턴이 있고요. 가격 조정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주는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주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쌓여 있는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시면은 자,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쯤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항상 조정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자,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몸통보다 항상 길게 달렸을 때, 또는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을 때 주가의 그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16일 날 이렇게 강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시장이 상당히 공포가 왔을 때 그때쯤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보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5G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인공지능이 되든 뭐 핀테크가 되든 사물 인터넷이든 모든 게 다 이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매수 전략을 잡아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7910번님 큐로홀딩스 1125원에 비중 30%. 이 점 멘트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급등주로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 좀 하셔야 됩니다. 매수한 가격이 1,045원으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급등주에 좀 접근을 하시려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급등주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고점에서 증가가 되면
대부분 이제 물량을 터는 청산하는 물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급등주를 좀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12월 17일 날 한번 급격하게 한번 상승을 대폭적으로 줬고요. 그 다음날 이제 어제 18일 날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 종목 주의를 줄 때 예전처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주의 관리 종목으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 급등주의 추세가 아주 좋은 펀더멘탈적인 상승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틀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날 상승, 둘째 날 오전 상승, 오후 하락 이런 패턴이 급등주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째 상승하는 날 쫓아 들어가는 건 최근 좋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량이 좀 나왔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고점에서 물량을 다 튼 게 아니기 때문에 850원 전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21선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외봉으로 하락하기보다는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쌍봉의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반등을 주고 상승을 한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들어오기가 어렵겠지만 한 1,000원대 중반 정도부터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무렵이 거의 가능성이 좀 확률이 낮기 때문에 1,045원부터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갑니다. 3394번님 오랜만에 왔네요. 에코프로비엠 49,8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하네요. 예, 이게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돼서 나왔죠. 자, 보시면 2차 산업, 2차 전지 쪽이죠. 양극재 좀 부분에서 좀 보시면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사의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 납품 업체에서 이제 스미토모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자,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의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시가총액 매출액 지금 봤을 때는 주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ROE가 보시면 26이에요. 돈 상당히 잘 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성장주 같은 건 미래 예상치를 같이 보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까지 매출액이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 내후년 기준을 잡았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는 나쁘지는 않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같이 어울려졌을 때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 쪽, ESS 쪽에서의 화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국내 쪽에서 좀 화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해외 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은가요? 실패와 성공을 계속해서 실패와 성공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듭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이제 화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재 나온다고 해서 미래 전 세계 국가들이 먹거리 산업인데 이거를 포기하진 않겠죠. 또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좀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좋게 좀 보면서 좀 좋은데,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 121선을 말씀드리죠. 121선이 추세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21선을 자 여기서부터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추세가 하향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좀 만들어내는가 그걸 보고 좀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49,8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짝 지금 49,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만약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매수가에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0번님의 로보로보입니다. 4,680원의 비중 40%.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부각을 다시 받았었죠.
예, 로브로브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 로봇 관련주, 특히 이제 교육용 로봇 관련해서는 상당한 좀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형주이긴 하지만 펀더멘탈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을 보시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타개하고자 최근 이제 중국 쪽 파트너를 물색하고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이제 꿈틀꿈틀 좀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실체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는 좀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 이후에 되돌리는 구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상승이 이제 11월 전에 한번 나왔고요. 최근 이제 11월 말에도 한번 상승 이후에 최근에 이제 또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고점을 이제 갱신해서 넘어가지 못하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100원대 정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4번 정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 이후에 낮아져 버리면 이전에 이제 매수했던 단기 매물들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5,100원대 강한 좀 저항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래쪽에 이제 4,100원 지지선인데 사실 뭐 펀더멘탈을 본다면 뭐 여기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뭐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고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펀더멘탈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더 깊어지는 모습은 아닌데 문제는 올라갈 모멘텀이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68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지지선은 이제 4,1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위쪽에 5,100원 또 상단선까지 박스 상단까지는 매물대까지는 또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을 들고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5,100원 정도에서 차라리 수익 실현 좀 하시고 좀 더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100원, 지지선 4,100원에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로브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도 충분히 여유 있을 것 같네요. 8245번님의 RFHIC 35,900원에 비중 30%. 5G 관련해서 뭐 독보적이죠, 이 그룹도. KMW하고 RFHIC 이 종목도 한동안 5G가 많이 올라갔을 때 상담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 구조 보시면은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전력 증폭기 쪽으로 보는데 레이더용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 방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용 이제 전력 증폭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5G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올라갔는데 자, 5G가 어떤가요? 성장 섹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수치가 어떻게 나올 건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자, 올해 그다음에 20년 그다음에 21년 내후년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상태입니다. 매출액도 뭐 영업이익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도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회사이고 그다음에 17년도부터 해서 배당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보시면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21년도에 3,385억 정도 좀 매출이 좀 나오겠다라고 나오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한 3,000억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빠진 상태인데도 주가가 어때요? 8,310억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최고로 좋아졌을 때 그 매출액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높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는 게 조금 리스크를 너무 크게 좀 떠안고 가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자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시장이 충격파가 와서 급락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7,515원짜리가 48,600원 545%가 넘는 지금 수익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RFHIC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아주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안 만지는 게 매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왜? 일단은 매수를 안 하면 내 자산이 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사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자 121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건 돌파한 게 아니에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여기에서 자 11선과 그다음 22선이 붕괴가 되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음 졸이지 마시고 조금 손실 구간이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RFHIC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같이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95.35포인트대입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2200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는데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20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203부터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에 2190선도 잠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2195까지 현재는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 기관 팔고 외국인만 사는데 외국인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사주네요. 외국인이 2139억 원을 사주고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만 매수로 전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고점 돌파한 뒤에 다시금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원 올라가네요.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현대차가 최근 조정장에서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올라가면서 18만 원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2.25% 조정이 나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72 소폭 현재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53부터 645까지 지금 밀렸고요. 이후에 647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긴 합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은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투시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02억 원 오늘 매도 포지션 잡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거래소에서 오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갑니다. 2.74% 올라가고 HLB도 상승으로 여전히 가져갑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올라가고요. 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0.26%, 1% 올라가는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룹주에 비해서는 좀 못 가는 게 아무래도 엠넷 쪽에 투표 조작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이것들이 사실 광고 수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 상황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OTT 관련해서 호재가 있긴 한데 8만 원 터치한 뒤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펄어비스는 낙폭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와 KMW 빠지는데 오늘 5G들 대체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KMW 48,4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슈젤,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 세 종목 올라가는데 슈젤과 지금 메디톡스도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가 또 시총 10위로 올라왔네요. 이쪽은 좀 시총 간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따라서 하루하루 등락이 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HLB와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라온 전기, 전자, 부품 업종이 오늘 전체적으로 5G까지 조정을 받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제약바이오 소외됐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네, 30분 막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눌림목이 살짝 발생하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탄핵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이 살짝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제가 그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그 탄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좀 깔려 있어서 그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하원 쪽에서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이제 상원 쪽으로 가서 내년에 이제 또 내년 1월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그 국회의원들이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은 하고 있지만 근데 세상 일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또 탄핵에 붙여서 또 가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쉽게 어떻게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어도 여기에서 이제 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이 도지가 뭐 확실한 도지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좀 도지가 지금 2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도지가 나오면은 이게 그 방향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코스피 지수 이 도지가 나온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 못하고 음봉이 좀 2개 좀 만들어졌는데 내일까지에서의 뭐 음봉이 3개가 좀 만들어진다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이 기관이 좀 문제예요. 기관 쪽에서 조금 사줬더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를 좀 했고,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기대하는 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콜옵션 쪽에서 애국이 좀 매도가 나온 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내년 1월 건지 아니면은 뭐 언제 건지 이제 콜옵션 들어오는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경기를 전망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좀 발표가 된다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지표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주택 지표에 있어서의 가장 선행 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영국 쪽에서 하원에서의 그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좀 다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쪽 CNBC 쪽에서 나오는 기사를 좀 보면은, 일단은 무역 1단계 합의는 했다.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라는 얘기 안 나왔다는 거죠. 특히 농산물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 캐파를 확실하게 정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 계속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지금 휴전일 뿐이지 확실하게 사인이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한정판으로서의 갤럭시 폴드가 판매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판매가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갤럭시 폴드 관련된 부품주들, 뭐 카메라들 있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 늦게인데 이 3분기 GDP 확정치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자세히 해주셨네요. 4분 10초 동안. 아, 그런가요?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예, 이주환 위원께서 원래 이런 자리예요. 예, 다 하시고 첨언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다 짚어주셔가지고 짧게 특별히 짚어주시죠. 첨언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차익 실현 효과가 이제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들이 조금 아쉽다.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이럴 때 조금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조정받으면서 조금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둔화될 때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2200선 위에서는 또 다시 이제 개인 펀드 한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점과, 먼저 올랐던 이제 IT 섹터들 중에서 먼저 올랐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MSC나 카메 모두 일쪽이 이제 먼저 지금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은 이제 조금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상승이 꺾이진 않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조정권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못 샀던 종목들 이 조정을 이용해서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보신다면 과열을 좀 시키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상승 마감했을까요? 예, 0.08% 올라가면서 2196.56포인트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0.17% 내리면서 647.85포인트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 3원 20전 내립니다. 1165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갈게요. 3801번님. 동양물산을 매수하고 싶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급등 마감이 나온 상황입니다. 재료가 2개가 나왔더라고요. 예, 재료가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정치 테마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유시민 씨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와 관련된 유시민 테마주를 상당히 1시간 넘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나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했는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대표도 아니고 이 안에 그 회사의 감사가 이낙연 총리와 동문고등학교 동문대학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이낙연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큰 호재가 되고요. 이 유상증자를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누군가 먼저 선침해한다라는 관점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고,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매수하고 싶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매수해도 안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양물산은 지금 한번 펀더멘탈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올해 2016년, 17년, 18년 연속 3년 연속 적자고요. 올해도 지금 이제 적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12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발적인 호재를 가지고 지금 이 12월 말에 이 종목에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좀 노리시더라도 굳이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지금 바닥권에서 1차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 위에 뭐 재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시기가 12월 말 넘어갈수록 적당하지 않다는 관점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은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매수 추천 안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8384번님께서 SN텍 BM 23501, 그러니까 2,350원이라는 얘기겠네요. 1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이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이유가 딱히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를 이렇게 이제 시황 누수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황 체크 급락이 나왔던 이제 부분을 보면은 어떤 이유가 없었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전환 사채 발행 결정으로 해서 지금 한 번 정도 좀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그런 좋은 종목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시가 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 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좀 뭐 일반인들한테 좀 공모를 했다가 또 뭐 철회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일반 공모는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냥 납입일에 좀 맞추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하고는 다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이런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뭐 추가 상장 이런 부분에서 물량의 좀 압박을 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그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자, 시가총액이라도 매출액 비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ROE 같은 거 14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흐름이고,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좋지가 않았지만은 다시 18년도에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이제 중요하겠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올라가는지 좀 봐야겠고, 뭐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것도 좀 양호한 부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박이 있는 그 매도 추가 상장 그 물량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제 그 물량 압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올라타는지 안 타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2,350원까지 올라오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121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이 되는 부분에서 추세를 타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75번님 텔콘 RF제약 8,500원의 비중 25%. 또 왔습니다. 이 종목. 자주 와요.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종목 상담하면서 참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긍정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또 이제 현실을 좀 냉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money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요 화면을 먼저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텔콘 RF 제약의 대차 잔고입니다. 보시면 10월 말 정도, 10월 24일, 5일 말까지도 1,000만 주 정도였는데요. 한 두 달 상간에 지금 보시면 2천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두 달 상간에 대차 잔고가 1,000만 주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2천만 주까지 늘었고요. 상당히 이제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텔콘 RF 제약도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만약에 영업 적자가 나게 되면 4년 연속인데 4년 연속 나면 항상 지금 이제 경계감 좀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12월 달 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지만 말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제 만약에 4년 연속 이 영업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생존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을 반드시 좀 각인을 하시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11월 말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8,500원대 위에서 1,800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크게 났고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1차적으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종은 이제 반등을 주면서 다시 만원대 저는 9,000원 중반대까지 붙으면서 이제 2차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시세가 좀 난 모양이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점 전에 이제 매물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이제 9,000원 선 위에서 9,000원 2,300원대부터 고점대까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7,500원 전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면 일단 진입 가격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월 지금 벌써 중반에 넘어섰고 말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7,5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주면 8,500원 매수가 근처만 와도 일단 빠져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에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8,500원 빠져나온 전략 말씀을 드리고 매물대는 9,000원대부터 매물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빠져나온 전략, 펀더멘털과 공매도를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위험을 자각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조금은 좀 냉혹하지만 좀 현실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콘 RF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오늘은 이지환 전문위원이 대신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